시간에는 국어책 70쪽부터이고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한다면 오늘 배우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본 경험을 한번 간단히 말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읽어본 경험 써봤었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본 경험을 말해보자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의 친구가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선생님이 못 가게 되어서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전했냐면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쓴 거겠죠? 참석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면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생일 축하도 해주기는 해야겠죠, 그죠?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 또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일단은 친구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많이 내가 생일 파티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많이 서운했지, 혹은 섭섭했지. 그리고 사과해야겠죠?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게.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미안해. 너의 생일을 파티에 가서 직접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선생님이라면 정말로 글을 썼다면 이렇게 한번 써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편지 한번 읽어보기 전에, 자, 어떤 편지냐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만 살짝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필립. 네, 아들의 이름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필립, 참고로 말하면 첫째 큰아들이세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첫째 큰아들이고 나중에 미국에 가셔서 헐리우드 배우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아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해야 될 것들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자, 뒷장 넘겨서 72쪽에 물음에 답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질문에 답해야 되는지 질문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안창호 선생님 어디 계셨을 때 쓴 편지인가요? 어디? 자, 장소 나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책 읽으라고 하셨는지. 즉, 이 편지에서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라, 어떤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죠? 한번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필요한 내용에 같이 표시해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자,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필립,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있어 매우 걱정되는구나. 팔이 낫거들랑 내게 바로 알려라. 한 학년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서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걱정되는구나. 아들이 팔을 다쳐서 걱정되는구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죠? 전달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가게 되어서 축하한다. 기쁘구나. 무척 기쁘구나. 이런 말들이
안창호 선생님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어서 나는 이곳에 편안히 잘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동양에 온다고 해 홍콩으로 왔다만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단다. 나는 곧 상하이로 돌아갈 거란다. 자, 여기에 지금 미국도 나오고 홍콩, 상하이 이렇게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홍콩으로 왔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홍콩으로 왔다. 그래서 이게 뒤에서 1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사실 이제 끝부분에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홍콩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홍콩이 되겠네요. 내 아들 필리바,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한단다. 네가 어리고 몸이 작았을 때보다 더욱 더 힘써야 하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네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너는 워낙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쉬울 거란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 2번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또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단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지. 더욱 부지런해져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견디거라. 책은 부지런히 보고 있니?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좋은 책을 골라 꾸준히 읽어라. 좋은 책을 가려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란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골라 꾸준히 읽어라. 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이고,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다. 또 우리 글과 책을 잘 익혀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말을 따라주겠지? 너를 믿는다. 1920년 8월 3일에 홍콩에서 쓴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3번에 대한 답이 나왔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디에 계실 때 쓴 편지냐면 홍콩. 답을 쉽게 찾았고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 앞에서 봤듯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말로만 할게요. 표시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은 씁니다. 밑줄 그는 대로 진실하고 깨끗해야 하고,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책을 가려봐야 된다. 좋은 책을 가려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아버지는 아들 필립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제인 거죠. 70쪽에 맨 밑에 있었던 이 부분.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한다. 이 부분이 편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냐면, 자,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 그죠? 어디 나오냐면 이 부분이죠. 다른 색깔로 구분되게 표시해 볼게요. 주황색.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이고,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쁜 글씨로 한번 답을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신 방법을 우리가 정리해 보죠. 4번을 하려고 합니다. 4번. 72쪽에 4번. 자,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이 이 글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 줬는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과 관련된 일을 떠올리면서 쓴 거죠. 그죠? 두 번째, 축하한다, 기쁘구나와 같은 표현으로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열심히 견디거라, 꾸준히 읽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당부. 여러분 당부한다는 표현 이해되나요? 그죠? 여기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걸 또 하나 더 쓸 수 있을까요? 자, 이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글 누가 읽나요? 아들, 큰아들 필립이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이 자신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실 때 읽는 사람인 아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쓰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썼다고 하나 더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썼다면 73쪽으로 넘어갑니다. 73쪽에 5번. 자, 우리가 5번에 빈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써볼 건데 친절하게도 다행히도 보기에 빈칸 들어갈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씩 집어넣으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안창호 선생님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자, 먼저 글을 쓸 때 뭐뭐한 점은 무엇인가요? 자, 뭐겠어요? 이 보기 중에서 표현, 마음, 다친 일, 고려, 축하, 아들. 네, 고려겠죠? 이 글을 쓸 때 고려한 점 무엇인가요? 읽는 사람인 아들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은 안부를 묻고 당부, 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어떤 무엇을 전했나요? 우리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어떤 마음을 전했냐면 무엇에 대해서 걱정했죠? 이 편지의 초반에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친 일을 걱정하셨어요. 매우 걱정되는구나. 그죠? 다 나으면 연락을 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가서 축하한다. 그죠? 걱정, 축하.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자,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걱정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간 거 축하한다. 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단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편지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골라서 써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한번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볼 건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립니다. 그쵸? 그래서 뭐에 대해서 쓸 건지 먼저 소재거리를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래서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1번에서 했던 거, 생일을 축하하는데 가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런 마음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음을 생각했다면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4번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자. 마음이 어떠할지. 네, 이렇게 두 가지 더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볼 건데요. 그 전에 국어활동 학습도 오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고 한 번 더 확인하는 학습을 할 거니까 거기까지 학습 끝마치고 오늘 국어 학습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